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31일 일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밤 11시 23분입니다. 제가 보통 평일엔 그날 급등할 만한 급등주들을 새벽에 올리고 있고요. 또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을 만한 종목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고, 이렇게 토요일이나 일요일엔 주로 우량주, 저평가 우량주 또는 중대형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게임주들 중에서도 중형주지만 그래도 상승력이 좀 있는 주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위메이드라는 주식을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9월에서 10월까지 무려 4.5배, 퍼센트로 따져도 200% 이상 상승한 종목이고요. 게임 플러스 블록체인은 급등이라는 공식을 만들어낸 하나의 대표 사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게임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일요일엔 보통 저평가 우량주들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좋은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급등주 같은 경우는 단타에 어느 정도 소질이 있거나 또는 근무 환경이 어느 정도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5% 20% 이렇게 먹었다는 분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반대로 같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고점에 들어가거나 오후에 들어가서 물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라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만 사서 연습을 충분히 해서 나중에 내가 분명히 감을 잡았을 때 그때 매수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 적게 2%에서 5% 이내로만 수익을 내고 큰 욕심 없이 나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주로 일요일에는 조금 중장기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물론 하루에 10% 20%처럼 급등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1, 2%씩 상승을 하다가 어느 때는 또 재료를 잘 만나면 급등을 하기도 하죠. 5%에서 10% 정도. 제가 한 달 전에 저평가 우량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 서울옥션하고 그 아프리카 TV였거든요. 아프리카 TV가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이 나왔죠. 9%대. 이것도 NFT 우리도 한다라는 증권사 레포트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한 달 전에 소개해드렸었으니까 보통 한 이 정도쯤에 소개를 해드렸었겠죠. 저평가 우량주, 대형주로 설명을 해드렸었고, 그 이후에도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다른 종목들처럼 막 10%씩은 못 갔지만 그래도 어떤 날은 5%, 또 어떤 날은 이렇게 하락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10% 가까이 상승을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거의 한 30%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 보유하기에도 좋다는 말씀이고요. 서울옥션도 마찬가지죠. 서울옥션도 저는 사실 실적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테마가 붙었죠. 테마가 NFT 테마가 붙으면서 저는 미술시장에, 제가 한 달 반 전에 미술시장에 그 현재 우리나라 미술 경매 시장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적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가 한 이때쯤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됐죠. NFT 재료가 이때 붙었죠. 이러면서 이렇게 급등. 현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실적주지만 결국엔 이렇게 테마가 붙게 되면은 정말 부스터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저는 사실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빠지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주가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재료가 붙으면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고, 저도 이런 종목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 12시가 지난 내일부터는 11월 달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11월 전망에 대해서 10월과 연결지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작년과 같은 또 올해 초와 같은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장 또는 하락장인데, 그러면 당연히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형주에 대부분 다 물려 계시죠. 1월달, 2월달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더더욱인다나, 특히나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NC소프트 같은 대형주들도 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반대로 최근에 소형주들은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제가 최근에 소개했었던 넵튠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저점 대비해서 30% 상승을 했고, 이메이드 이런 데야 제가 한 두 달 전부터 여러 번 소개했었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들어가긴 참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세 번째, 강한 종목이 현재는 더 가는 장입니다. 그렇게 많이 올랐다가 못 들어가다가는 사실 수익을 못 내요. 근데 위메이드는 사실 조금은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저도 위메이드는 들어가기 힘든 자리라고 보고 있고, 거기는 이미 초반에 좀 들어가셨던 분들 또는 한 이번 달 초에, 그러니까 10월 달 초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보유자의 영역에서
뭐 한 10% 급락 나오더라도 버틸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자리고, 그 나머지 단에 아래 단에 있는 것들은 아직은 30%에서 한 50% 오른 종목들도 많거든요. 위메이드처럼 100% 이상 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한번 점검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이고요. 강한 재료라 함은 제가 계속 지금 2주 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메타버스. 일단은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것을 저는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글로벌 이슈고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도 지금 메타버스에 관해서 지원 정책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고,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이런 미디어 콘텐츠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게 되면서 뭐 아무래도 메타버스, 또 VR, AR 이런 거에 대한 미디어 콘텐츠 사업, 또 엔터주까지도 그 사업성을 굉장하게 확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메타버스란 가치를 재평가 받고 있는 현재 시즌이고요. 또 거기다가 NFT,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래는 미술품이나 이런 데만 한정되었던 그 개념이 이제는 게임, IP까지도 이 확장이 돼서 그 재료가 붙으면서 급등을,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게임 캐릭터를 내가 이제 뭐 코인으로서 변환을 시킬 수 있다든지, 또는 여기서 내가 게임 내에서 뭐 광석을 채굴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코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현금으로 대체하는 거는 아직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불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코인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그것들을 또 이제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그런 방식으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새롭게 게임주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환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콘텐츠가 실적주 그리고 재무제표 간단하게 보는 방법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실적주와 테마주를 계속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드 코로나주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들 중에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거는 물론 테마가 붙긴 했지만 당연히 실적 기반이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 내년 2022년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지속적으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고, 거기 더군다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또 대형주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 막 다 5%, 10%씩 급등을 하는데 왜 못 가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사실 접근 자체를 아예 이해를 잘못하고 들어가신 거예요. 대형주가 사실은 이렇게 10%씩 급등하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런 경우 정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우고, 그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아예 에어부산이라든지 제주항공이라든지 이런 아랫단에 있는 소형주들에 들어가셨어야 되죠. 근데 이제 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물려 있다고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실적 주기 때문에 당연히 6개월 물릴 수도 있고 1년 물릴 수도 있죠. 이건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테마가 붙어서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30% 이상 상승을 했었고, 제가 위드 코로나주는 뭐 벌써 2달 전에 말씀드렸었으니까 그때 30% 상승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매도를 못하고 늦게 들어가신 분들이 오히려 물린 상황이 된 거죠,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실적주와 테마주는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그럼 위메이드는 실적주냐 테마주냐? 저는 당연히 테마주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주는 사실 아직 증명된 게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PER이나 PBR도 굉장히 낮은 상태고, 하지만 테마가 굉장히 강한 테마죠. 이런 강한 테마 재료는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꿈꾸는 것들이죠. 이렇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테마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게임주 전반의 순환매를 끌어오면서 실적주 기반인 것들까지, 아까 서울옥션이나 아프리카 TV를 예를 들었던 것처럼 실적이 있는데 재료까지 붙으면 더 안정적으로 상승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올렸었던 저평가 우량주를 찾는 방법 콘텐츠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올려드렸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사실은 실적주와 테마주를 구별하는 것부터 사실은 주식 투자 이전에 앞서서 그걸 분명히 개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테마주에서 20%, 30% 수익 내는 걸 부러워하면 안 돼요. 실적주에 들어가 있으면서. 실적주는 그 대신에 급락은 없잖아요. 물론 뭐 NC소프트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런 굉장히 대형 악재에 하락하는 경우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뭐 셀트리온도 거의 뭐 테마주에 가까운 상황이었죠. 왜냐면은 뭐 코로나 백신 치료제라는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붙어서 그렇게 급등이 있었던 거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어저께 말한 대로 테마주는 주로 보는 게 당연히 수급이고요.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재료겠죠. 재료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해줘야 되고, 차트도 충분히 매집이 이루어진 차트여야 되고요. 근데 반대로 실적주는 그런 게 없어도 일단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내년 2022년 컨센서스가 잘 나오는 게 중요하고, 뭐 지속적으로 연기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 그다음에 MSCI에 뭐 편입이 됐는지, 뭐 그다음에 코스피 200인지 공매도 대상인지 뭐 이런 것들 따져봐 볼 것들이 좀 있죠.
하지만 그 서울옥션이나 아프리카 TV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지만 상당히 뭐 한 달에 많이 올라봐야 한 5%에서 10% 이런 거를 거의 한 6개월, 7개월을 지속을 하다가 이번에 급등을 한 거거든요. 테마가 붙으면서.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내가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테마주에 조금 소질이 있고 자기가 매수 매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이제 매일 새벽에 소개하는 테마주나 뭐 급등주 그런 데도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지난 금요일 코스닥 이렇게 큰 하락을 했는데 다우존스나 나스닥은 반대로 신고가를 계속 달성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저는 고환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중국이죠. 헝다리스크라든지 이런 걸로 촉발된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주식 폭락을 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전반이 약세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미국 증시는 강세인 거고 근데 문제는 미국 증시가 고점을 찍고 거품 논란으로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하면 그땐 아시아 증시도 같이 빠지죠. 그러니까 그게 참 억울한 거예요. 미국 증시는 지금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일 때, 그러니까 하락할 때는 같이 하락한다.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금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악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는 저는 사실 뭐 한 3달 전부터 여러 번 이제 상한가 갔을 때도 한번 다뤘었고 많이 했지만 사실 저도 매수 매도는 안 했어요. 위메이드는 안 했고 다른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몇 번 매수 매도를 했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참 아쉽죠. 아쉽지만 뭐 저도 이제 제가 좋아하던 사실은 게임주는 제가 좋아하던 영역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전에 당연히 배터리 쪽, 그다음에 뭐 엔터주, 최근에 미디어 콘텐츠 이쪽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게임주는 사실은 이제서야 좀 보게 됐는데 그래도 이제서 보기에도 좀 늦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재료, MOU라든지 M&A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도 뭐 충분히 순환매로 먹을 만한 장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사례 중에 하나는 일단 위메이드가 보시면은 지금 8월 20일 저점 대비해서 5배 정도가 올랐죠. 4만 원대였었는데 3만 원 몇천 원이었죠. 3만 원 몇천 원이었는 게 지금 18만 원 정도가 됐으니까 5배 정도가 올랐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위메이드 이제 폭락하기 시작하면 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하나 보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비엠과 LNF의 사례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추세로 올랐었거든요. 진짜 하루가 다르게 매일 5%, 10%씩 올랐는데 그래서 아무도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고점에 물릴까봐. 근데도 계속 성장을 했지만 결국에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 MSCI 편입이 되고 코스피 종목에 편입이 그 공매도 대상이 편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좀 사실은 좀 주춤하고 있고 오히려 그 틈을 타고서 2위 종목이었던 LNF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추세를 좀 볼 수도 있겠다. 위메이드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일 때쯤에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오늘의 이런 콘텐츠를 찍어봤고요. 일단 게임주들은 굉장히 단이 넓죠. 저는 일단은 제가 유심히 보는 종목들은 이렇게 이 종목들이죠. 이제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 위메이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메이드 맥스, 컴투스, 게임빌, NHN, 네오위즈 홀딩스, 넵튠, 이스토소프트, 펄어비스. 그다음에 아랫단에 보면은 크래프톤, NC소프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큰 차이가 뭘까요? 물론 M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소형주지만 일단 이쪽은 시총이 낮죠. 시총이 뭐 1조 원대 근처한 또는 1조 원 아래. 그다음에 이쪽은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 같이 시총이 큰 기업들도 있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넷마블도 있고 뭐 데브시스터즈도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쪽 섹터보다는 당연히 물론 뭐 신작 기대감도 있긴 해요. 신작 기대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런 아랫단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소형주면서 테마가 붙은 게임주 중에서도 이쪽 섹터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단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뭐 이 부분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메타버스 ETF 사종 구성 비교 말씀드렸죠. 여기도 보면은 뭐 위메이드가 지금 8.5% 들어가 있고 펄어비스 이런 것 뭐 들어가 있고 덱스터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NC소프트 6%,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일단은 10월 기준이긴 하고 여기는 대부분 다 대형주가 편입이 돼 있잖아요. 뭐 시총 최소한 1조 이상 되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다룰 만한 종목은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고 현재는 어쨌든 페이스북에서 지금 VR과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면서 요번에 또 기사가 10월 31일자 어제자 기사죠. 오늘자 기사가 나온 게 VR 피트니스 앱을 개발사를 인수했다라는 재료가 또 나왔죠. 이러면서 결국에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좀 모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세계잖아요. 그럼 뭐 가상으로 콘서트도 보고 가상으로 입학식도 하고 뭐 전시회도 하고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결국엔 VR, AR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잖아요. VR 게임방 같은 것도 나온 적이 있었고 뭐 지금도 찾아보면은 뭐 VR 멀티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 재료에 VR 같은 거를 이런 개발하는 업체라면 당연히 더 큰 재료가 붙겠죠.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번에 흡수한 것들이 이제 VR, AR 전담 부서인 리얼리티 랩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뭐 VR 피트니스 앱을 이번에 인수 합병했다. 메타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란 말이 더 익숙하겠지만 이제는 메타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뭐 이런 정도의 느낌 정도로 메타버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자 기사가 좋은 게 나왔죠. 내년 정부 예산안 25%뭐 큰 돈은 아니네요. 1,600억 원 투자 뭐 이렇게 내용 이런 것도 어쨌든 좋은 재료긴 하죠. 다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괜찮다. 결국에는 코로나 시대가 이 메타버스를 굉장히 급등하게 만들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제 강연기업도 제가 뭐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연기업이 사실 코로나 전만 해도 다 대면으로만 수업을 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1인당 뭐 이렇게 강의비를 받는데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30명 채우면은 강연장이 꽉 차잖아요. 그렇게 하면 3만 원씩 30만 원이면 90만 원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거를 만약에 내가 뭐 동영상으로 찍어서 2만 원에 판매한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안 샀어요. 코로나 시대 전에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줌 수업을 해도 5만 원, 6만 원, 7만 원을 지불해요. 그러니까 그게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근데 줌은 동시 접종이 100명도 가능하고 200명도 가능해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물론 촬영 장비를 쓰거나 이런 데 투자하는 비용은 일부 증가를 했지만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비즈니스 모델이 커진 거죠. 같은 강연회사를 운영했다고 쳐도 지금은 영상을 판매만 해도 그게 수익이 뭐 예전의 매출의 10배, 20배로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됐고 사람들의 인식이 그거를 용인하는 태도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가치주들은 결국에는 뭐 물건을 팔거나 뭔가 이렇게 뭐 유형적인 것들을 파는 거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만 잘 꾸려놓으면은 조회수만 넘어가면은 또 이 안에서 소비만 이루어지면은 계속적인 발전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부가가치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에는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관련 예산이 늘어났다 정도 일단 기사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오늘은 컴투스라는 기업을 먼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3개월 차트 보면 이미 좀 올라는 갔죠. 보면은 10만 원대에서 한 12만 원, 13만 원 정도 올라갔으니까 일단 한 30% 정도는 올라간 거예요. 10월 달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재료들도 있고 일단 시총 자체가 1조 원대이기 때문에 아직 이제 2조 다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NC소프트라든지 이런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에 비하면은 훨씬 더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게임빌이 이제 게임빌과 컴투스를 뭐 게임주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컴투스가 게임빌의 자회사예요. 게임빌도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로 현재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게임빌은 시총이 더 작죠. 그 4,894억 원인데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 LNF하고 그 LNF 자회사 뭐였죠? 지금 갑자기 지금 항상 제가 애드리브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세로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상한가 여러 번 가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세로닉스가 LNF보다 시총이 훨씬 더 작은데 LNF를 보유하고 있는 모 회사죠. 이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빌은 이거는 뭐 게임빌이 좋다, 뭐 컴투스가 좋다라는 얘기보단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블록체인이란 단어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 투 언, P2E라고 써 있죠. 플레이 투 언을 시작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여러 가지 게임 사업 모델이 제시될 것. 이런 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또 블록체인 제가 한번 체크해 놨죠. 또 가운데 이제 위메이드가 최근에 주가 폭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왔어요. 보면은 특히 중요한 것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 NFT, 계속 제가 한 2주 전부터 말하는 게 NFT죠. NFT로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활용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거래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다.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그리고 보시면은 아래 또 캐릭터 수집형 게임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결합하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메타버스에 대한 책을 사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굉장히 물론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흐름만 알아도 충분히 저는 투자는 가능하고 저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항상 30%에서 70% 이상을 수익을 매달 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캐릭터를 이용해서 뭐 어쨌든 이런 NFT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뭐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가 게임빌과 컴투스라는 회사다. 근데 컴투스는 게임빌의 자회사다 정도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최근에 또 이게 최근에 그 주가가 게임빌이 급등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지분 투자를 해서 현재 코인원의 2대 주주. 우리가 물론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라든지 이런 1, 2위 기업만 알고 있지만 코인원도 한 3위 정도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코인원의 현재 2대 주주로 게임빌이 있다. 일단 그 정도 체크해 보시고요. 이거를 또 컴투스가 21일에 블록체인 게임 회사 애니모카 프렌즈에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었다. 또 22일에는 투자를 했다. 120억. 그리고 캔디에 120억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제가 이게 뒷부분에 재무제표 말씀드릴 때도 얘기를 할 거지만 현금 유보율이 상당히 좋아요. 게임빌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가능한 거고 그다음에 기업의 정책 또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갑자기 NC소프트가 뭐 NFT에 투자한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일단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총이 좀 적은 회사고 충분히 유연성이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현금 유보율을 바탕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급등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재료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단이 많은 회사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그 이유가 아까 제가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국에는 그것도 코인으로 대체한다는 건데 결국에는 코인 회사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코인에 대한 그런 뭐 게임 캐릭터 IP라든지 이런 것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현재 규제 이슈로 국내에서 블록체인과 게임을 접목한 수익 모델을 도입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글로벌 게임이 있는 회사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최근에 급등한 위메이드도 플레이 투 원 방식의 사업 모델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서버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게임주들을 비교해 보실 거잖아요. 제가 물론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리겠지만 게임주들 다른 것들도 비교해 보실 텐데 그 종목도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게임 회사의 신작도는 현재 있는 작품들이 글로벌 게임이 아니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뭐 피망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무슨 뭐 막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글로벌 게임이 될 수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대부분 다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NFT를 붙인다고 해도 국내법에 부딪혀서 게임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비즈니스 모델화가 안 될 가능성. 일단 그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컴투스 삼형제가 이 기사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소개했던 기사인데 컴투스 삼형제가 모두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게임빌, 컴투스, 위지역 스튜디오까지 모두 굉장히 주가 상승력이 좋다라는 내용이고요. 위지역 스튜디오도 제가 엔터주 그 미디어 콘텐츠주 설명할 때 많이 했었던 메타버스 회사죠. 그래서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투자도 잘했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 K뱅크, 위지역 스튜디오의 평가이익이 현재 8천억 정도 된다. 그럼 당연히 뭐 3분기, 4분기 실적에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잘 나오겠죠. 그래서 뭐 위지역 스튜디오에 대한 좋은 내용도 한번 써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투스 얘기인데 컴투스는 아까 말한 대로 시총이 1조 6,533억 원 그리고 매출액이 한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도 괜찮은 회사죠. 그리고 실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고 가파르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게 증가하는 추세. 그리고 분기 매출도 보면은 괜찮은 추세. 영업이익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죠. 매출은 좀 줄었지만 그래서 뭐 실적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VR 게임사 뭐 설립했다는 내용. 그래서 NFT카의 시너지 효과. 저는 이것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페이스북 설명드릴 때 VR 그 게임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었죠. 31일자 기사로.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10월 28일자 기사에 VR 게임사를 설립을 했다는 얘기예요. 컴투스가 메타버스 쪽으로 좀 더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죠. 그래서 컴투스 로카를 설립을 했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뭐 컴투스 플랫폼 하이브라는 내용도 나오고 하이브라는 플랫폼은 저도 몰랐는데 여기가 게임 전문 플랫폼 하이브라는 걸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이브라는 거는 2014년에 뭐 출시한 게임 전문 플랫폼인데 여기는 블록체인 게임들도 많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어쨌든 좋은 내용이죠.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건 현재 화두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거사 리포트는 10월 25일자 리포트인데 뭐 특별한 건 없고 앞에 있는 거 대부분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 서머너즈라는 게임에 대한 매출도 괜찮다라는 내용, 서머너즈 IP를 활용한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웹툰까지도 뭐 서머너즈 워의 웹툰까지도
이런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수익 그 투자 잘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투자 잘한 기업들이 위적 스터디오, 미디어캔, K뱅크 정도가 있다. 이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빌 아까 말한 대로 시총은 한 4,800억 정도 되고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 변경할 것이다. 근데 게임빌은 최근에 지금 이번 달에만 거의 100% 올랐거든요. 2배 정도 올랐는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건 현재 이제 투자 경고 종목이 내일까지 체크해요. 그래서 혹시 투자 경고 종목으로 내일 만약에 상승을 해서 지정되게 되면은 일단은 단일가 거래가 되게 되면은 일단 한동안은 좀 주가 흐름은 좀 약해질 수 있다 정도는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좀 빠르게 해야 되겠는데 NHN이거든요. NHN인데 여기도 보면은 시총이 작죠. 1조 5,652억 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NC소프트라든지 펄어비스라든지 넷마블이라든지 이런 곳에 비하면은 시총이 작기 때문에 현재 장에서 하락장에서는 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뭐 매출도 상당히 괜찮아요. 매출 규모도 상당히 좋고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죠. 왜냐면 재료가 안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유보율도 상당히 좋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현금 유보율은 투자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기간 분기 매출을 봐도 매출이 그래도 이번 분기에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드디어 이제 재료가 나왔어요. 29일자 재료죠. 위메이드 트리, 게임을 같이 만든다.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위메이드 트리와 NHN이 블록체인 게임을 같이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이걸로 주가가 오랜만에 9%대 상승을 했어요. 저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게임을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작 내용도 있다. 보통은 게임주가 움직이는 게 신작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재료 때문에 움직였던 게 아니라 사실은 신작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여기는 보면은 추가적인 신작도 4분기에 나올 것이다. 건전 모바일이라든지 드래곤 퀘스트, 캐시캐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추가적인 재료가 되겠죠. 상승 재료. 그래서 보시면은 3분기 실적 나쁘지 않고 4분기 기대할 만한 신작이 출시 예정이다. 건지업, 드래곤 퀘스트 2개, 그다음에 내년 1분기부터는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테마주가 아니라 NHN 같은 경우는 실적주로 투자하기에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물려도 테마주 같은 경우는 잘못 물리면은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1, 2년 동안. 근데 이런 데는 사실 좀 꺾여도 내가 만약 고점에 들어갔다고 쳐도 사실은 물려도 한두 달 안에는 탈출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일단 11만 원으로 10월 25일자 리포트에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렇게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주로 일요일에는 이렇게 중대형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래도 뭐 중기 보유하기에도 괜찮은 종목들 중심으로, 왜냐면 이런 것들은 제가 매일매일 설명드리는 뭐 급등주라든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내일은 조정이 올 수도 있죠, 오히려. 그리고 내일 모레도 조정이 올 수 있고, 하지만 오히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두 종목 다 모두 보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점이 올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보고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부자들 주식 토론방 그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에 써놨고요. 뭐 정보 토론 이렇게 건전하게 서로 나누는 방이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제가 또 내일자 그래도 좀 볼만한 종목들이랑 시황 분석 같은 경우는 새벽 12시 지나고서 새벽에 올려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